안녕하세요. 아로마 테라피스트 유영설입니다. 오늘은 식물이 꽃, 잎, 줄기, 열매, 뿌리 등에서 추출하는 약효가 다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 약효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예요. 자, 식물이 식물일 때 하던 일을 사람이 사람 몸에 사용했을 때 다른 영향을 준다고 했는데요. 꽃에서 추출한 것들은 주로 사람의 생식기에 영향을 줘요. 꽃이 피었다 지고 나면 거기에 뭐가 열려요? 열매 열리죠. 네, 그 꽃에서 추출한 오일들은요, 사람의 열매 열리는 곳에 영향을 줘요. 그런데 아무리 이쁜 꽃도요, 누구를 유혹 못하면 열매가 안 열려요. 누굴까요? 벌이나 나비요. 벌이나 나비가 와서 암수수수를 비벼줘야 열매가 열리죠. 사람도 마찬가지죠. 남녀가 짝을 맞춰야 열매가 열리잖아요. 그래서 이 꽃에서 추출한 오일들은 굉장히 향수를 많이 사용하는 오일 중에 하나예요. 또 잎에서 굉장히 많이 추출하거든요. 아마 80%의 오일이 잎에서 추출하는 오일이라고 봐도 될 거예요. 잎에서 추출하는 오일들은요, 이 식물이 잎일 때 하던 일을 그대로 해요. 식물이 잎일 때 하는 일이 뭘까요? 광합성 작용 또 있죠. 호흡이요. 식물은 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뿜는다고 해서 집에다가 화분들도 많이 놓잖아요. 식물의 잎이 가장 크게 하는 일이 호흡이겠죠. 그래서 식물의 잎에서 추출한 오일들을 사람이 활용하면 호흡기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요. 또 광합성 작용한다고 했잖아요. 광합성 작용은 식물에 영양 공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사용하면 사람의 영양을 공급하는 데 많이 써요. 혹시 식당 같은 데 가서 왜 우리 밥 먹고 나서 계산대에서 계산하다 보면 옆에 하얀색 박하사탕 놓은 거 보셨나요? 요즘 뭐 박하사탕도 줄무늬 박하사탕 뭐 여러 가지가 많던데 그 박하사탕 왜 놨을까요? 제가 아로마 테라피라는 공부를 하기 전엔 그냥 입가심으로 놨나 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했는데요. 그 페퍼민트예요. 걔가 소화에 엄청 도움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식사하고 나서 우리 집에서 식사하고 소화 잘 돼서 다음에 또 오세요라는 그런 깊은 뜻이 있다는 거를 나중에 알았어요. 그 굉장한 상술 아닌가요? 그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자, 잎에서 추출한 오일들이 다양한데 그중에 아마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페퍼민트고요. 제가 그 페퍼민트 한 방울에 반해서 이 에센셜 오일이 뭔지 궁금해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자, 그 다음에 추출을 많이 하는 곳이 또 있어요. 뭘까요? 열매요. 아까 꽃이 피었다 지고 나면 열매 열린다 그랬잖아요. 열매 중에서도 시트러스 계열이라 그래서 오렌지 계열 오일들 껍질에서 추출하는 것들이 많아요. 레몬, 라임, 오렌지, 자몽, 버가못, 귤 오일, 만다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굉장히 색깔이 밝죠. 라임은 그린색, 레몬은 노란색, 오렌지는 주황색 이런 색을 우리는 형광색이라고 할 거예요. 이 형광색에서 추출하는 이 에센셜 오일들은요, 우리가 사용하면 사람의 마음을 아주 밝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저는 어떨 때 이 시트러스 계열 오일을 많이 쓰냐면 비 오는 날 괜히 제가 마음이 이렇게 좀 가라앉고 좀 약간은 우울해지고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오렌지 오일을 디퓨저에 피우면 제 마음이 굉장히 바로 밝아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트러스 계열 오일들은 사람의 마음을 아주 밝게 만들어주는 오일들이에요. 또 열매 중에 주니퍼베리라는 오일도 있어요. 주니퍼베리요. 우리나라 말로 이제 노간주 나무라는 나무인데 이 나무에서 에센셜 오일을 추출하거든요. 얘는 신장 기능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는 오일이에요. 그렇지만 신장병이 있는 사람은 사용을 금지해요. 그런 환자들은 주니퍼베리를 사용하는 걸 조심하셔야 해요. 너무 강한 에너지가 꼭 좋은 건 아니거든요. 어떨 때 사용하냐면 너무 과로해서 저는 그래요. 너무 과로하고 힘들면 소변이 그렇게 깨끗하지가 않고 색도 그리고 소변 보기가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럴 때 제가 그 주니퍼 베리를 한 방울을 손에 비벼서 제 신장 있는 데다 이렇게 지그시 눌러서 향이 들어가게 만들거든요.
그럼 다음날 밤에 소변 보는 게 훨씬 좋아져요. 이럴 때 내가 너무 과로하거나 했을 때 쓰면 좋은 게 그 노간주 나무, 주니퍼 베리에서 추출하는 오일이 있어요. 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펜넬이나 씨앗에서 추출하는 오일들도 또 있고요. 그건 나중에 하나하나 오일을 설명할 때 또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다음에 또 추출하는 것이요. 나무의 줄기에서 추출해요. 나무의 줄기는요. 사람의 어디에 영향을 줄까요? 지금 식물일 때, 에센셜 오일이 식물일 때 하던 일을 그대로 한다고 했잖아요. 나무의 껍질에서 추출한 오일들은요. 사람의 껍질, 여기 껍질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사람의 피부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줘요. 나무의 껍질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쫙쫙 갈라지고 아주 건성 피부처럼 생겼잖아요. 식물의 나무의 껍질에서 추출한 오일들은 사람의 건성 피부에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아토피 피부나 건선이 있거나 아주 건조해서 가을 겨울이면 각질이 많이 떨어진다거나 그런 분들이 있으면 캐리어 오일에 아주 소량 넣어서 보습으로 쓰면 굉장히 좋은 오일 중에 하나가 우드 계열 오일들이에요. 그래서 이 나무의 껍질에서 추출한 오일들이 피부에 쓸 수 있는 오일들을 끝에 이게 우드란 단어가 들어있는데요. 시더우드, 샌달우드, 로즈우드 뭐 이런 오일들을 피부에 사용할 수 있고요. 또 그 나무의 껍질 말고요. 안에 왜 우리 고로쇠 수액처럼 이렇게 수액이 흐르는 거를 추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무의 껍질에 이렇게 상처를 주면 진액이 송진처럼 계속 나와서 그것이 공기 중에 이렇게 딱딱하게 굳거든요. 그걸 떼다가 추출하는 오일들이 있는데요. 이 오일 중에 이제 유향, 모략이라는 오일이 있어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유향이나 모략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예,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동방 박사가 예수님한테 드린 보물 중에 두 가지가 유향과 모략이에요. 이 유향은 프랑킨센스라는 오일이고요. 모략은 미르라는 오일이에요. 유향은 주로 재생에 많이 쓰이고요. 미르는 방부, 미이라 만들 때 많이 썼던 오일이에요. 미이라요. 네, 방부제로 많이 썼던 오일이라 요즘 비싼 화장품들 보니까 프랑킨센스, 미르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프랑킨센스는 아마도 재생으로 넣었을 것 같고요. 미르는 방부 효과가 있어서 넣었을 것 같아요. 또 미르는요, 갑상선 기능이 안 좋은 분들이 블렌드해서 이렇게 목에다 바르면 굉장히 좋은 오일 중에 하나고요. 그 외에 수액에서 추출한 오일 중에 벤조인이라는 오일도 있고요. 또 코파이바라는 오일들도 있어요. 자, 또 추출하는 곳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부분인데요. 나무의 뿌리에서 추출하는 오일들이에요. 나무의 뿌리에서 추출하는 오일들은 퀴즈예요. 어디다 사용할까요? 네. 나무의 뿌리에서 추출하는 오일들은요. 사람의 뇌에 많이 사용해요. 머리에 많이 사용해요. 나무의 뿌리가 사람의 머리처럼 지시하고 명령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 나무의 뿌리에서 추출한 오일 중에는 베티버, 진저 그런 오일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아주 귀한 오일 하나를 제가 소개할게요. 예수님의 발에 마리아가 이렇게 뿌려줬다는 오일이 있어요. 아마 성경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면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뭐 성경 공부를 많이 안 해본 사람이라 잘 모르는데 많이들 아시더라고요. 스파이크 나드라는 오일이에요. 전 이 오일을 산삼 오일이라고까지 비유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귀한 오일이고요. 에너지가 필요할 때 쓰는 오일이에요. 그리고 이 나무와 사람이요. 이렇게 거꾸로 놓고 보면은 똑같대요. 그래서 나무를 이렇게 거꾸로 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뿌리가 사람의 머리 부분에 오겠죠. 그리고 사람의 열매는 이 아래에 열리는데 식물의 열매는 위에 열리잖아요. 이렇게 거꾸로 놓으면 아래로 가겠죠. 그래서 뇌랑 같은 역할을 해서 지시하고 명령하는 일을 하는데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냐면 나무가 사계절이 똑같은 나라의 식물들은 참 편하겠어요. 이 사계절이 있는 우리나라 나무들은 정말로 더 똑똑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가을이죠.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교육하러 지방을 내려가는데 와, 벌써 단풍이 너무 많이 들었더라고요. 그 단풍이 왜 들까요?
식물이 이제 겨울을 나기 위해서 수분을 말리기 시작하는데 맨 끝에부터 말려요. 나무의 잎에서 수분을 말려서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가지의 수분을 말리고, 줄기의 수분을 말리고, 나머지 뿌리만 땅속에 있기 때문에 걔만 수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가 봄이 돼서 또 따뜻한 바람이 살랑살랑 불면 이제 따뜻해졌구나. 이제 물을 올려야 되겠다 싶어서 쭉 빨아 올려서 줄기를 통해서 가지로 가서 새싹이 돋고 꽃이 피죠. 이게 식물의 뿌리가 하는 일이라고 해요. 식물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일을 하는데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식물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에너지도 쓴대요. 어떤 에너지냐면요. 아프리카에 가면 밤에만 피는 꽃이 있대요. 그걸 이제 우리나라 말로 야화라고 해요. 그쵸? 밤에만 피니까. 이 꽃이요. 이 꽃을 너무 좋아하는, 갉아먹기를 좋아하는 벌레가 있는데 꽃이 피기를 기다렸다가 꽃이 탁 피는 순간 꽃잎을 갉아먹기 시작한대요. 근데 이 갉아먹을 때 향이 나는데 그 향이요. 말리 천리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먼 거리로 꽃의 향을 날려보내면 이 벌레를 잡아먹는 천적의 새를 불러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꽃이요. 자기를 보존해서 씨앗을 남기는 거예요. 이 종족 번식의 본능이 사람보다 식물이 더 강하지 않을까. 굉장히 그 번식을 하기 위한 노력을 그런 식으로 해요. 동물들도 자기 새끼를 아주 사랑하지만 식물들도 그 씨앗을 보존하기 위해서 다양한 에너지들을 쓰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것을 이제 각각 꽃에서 추출하고 줄기에서 추출하고 잎에서 추출하고 이런 하나하나의 오일들을 제가 계속 영상을 찍어서 올려보낼 거예요. 그때마다 뭐 한다고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